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의료원 중환자의학과의 하영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호흡곤란 환자에서 사용하는 POC 울트라사운드에 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감별 진단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세 개의 논문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그 블루 프로토콜이라고 다 아시죠? 다니엘 리히텐슈타인의 블루 프로토콜하고, 그 다음에 2012년에 윈포커스에서 이제 볼피첼리가 정리를 한 내용인데, 인터내셔널 에비던스 베이스드 레코멘데이션을 정리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최근에 쓴 리뷰 논문을 인용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아웃라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호흡곤란과 렁 울트라사운드,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곤란은 주로 폐 쪽 문제니까 렁 울트라사운드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환자를 볼 때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고, 그 다음에 피지컬 리뷰잼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검사들을 이제 영상 검사나 이제 피 검사 뭐들을 하는데, 초음파를 언제 할까? 히스토리하고 피지컬 리뷰잼 직후에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운 가설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리히텐슈타인의 블루 프로토콜인데, 에큐트 레스피레터리 페일러 환자로 진단받은 사람이 중환자실로 올라왔을 때 렁 초음파를 해서 감별 진단할 수 있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리미테이션을 두고 배제된 환자들도 있지만 에큐러시가 90.5%라고 보고한 논문입니다. 이게 사실 랜드마크 논문 중에 하나고요. 알고리즘은 이걸 사용했습니다. 이제 안테리어 체스트에서, 왼쪽 그림과 같이 안테리어 체스트에서 어퍼와 로어 블루 포인트라는 곳에서 렁 스캔을 해서 이제 슬라이딩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을 이렇게 BA, ABC, B 프라임, A 프라임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플랍스 포인트라는 곳을,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플랍스 포인트를 보고 필요한 경우에 베인을 스캔해서 풀모널 이디마랑 뉴모니아, 엠볼리즘, COPD, 아스마, 뉴모소락스를 진단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렁 울트라사운드의 그 다이그노스틱 파워는 지금 그림에 그렸듯이 파리에탈 플루라와 비세랄 플루라, 평상시에는 이게 딱 붙어 있고 둘 사이에 공간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플루라 캐비티에. 여기에 초음파를 갖다 대면 초음파 빔이 들어가는데, 체스트 월을 지난 다음에는 에어만 보이기 때문에 다 이 초음파 빔이 이제 튕겨 나가게 되죠. 그래서 비세랄 플루라의 모양만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플루랄 캐비티 내에 에어가 있다면 뉴모소락스인데, 이것도 에어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다 산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퓨전이 있으면 이제 실제적으로 진상 2D 이미지로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렁도 정상 렁은 보이진 않지만 비세랄 플루라밖에 익스트라바스큘라 렁워터가 증가하면서 이제 인터스티심이나 알베올라 컨솔리데이션이 일어나면 초음파로 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무조건 패솔로직 파인딩입니다. 이퓨전이든 컨솔리데이션이든. 그리고 이렇게 A라인이나 B라인처럼 보이는 이 아티팩트가 나타나는 경우에 롱스라이딩이 있냐 없냐, A라인이냐 B라인이냐로 따라서 아티팩트 중에서 정상이 있고, 그 외에 B라인이나 뉴모스트럭스 A 프라임 같은 이 패솔로직 파인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렁 초음파는 정상을 보고, 정상, 그 다음에 이퓨전, 컨솔리데이션, 뉴모스트럭스, 인터스텔 신드롬, 요거를 진단하는 도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스캔을 하는가는 중요한 거는
longitudinally, perpendicularly 이게 중요합니다. 스캔을 두 립에 롱기튜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채표면에 수직으로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영상을 얻게 됩니다. 이 오른쪽 그림 영상을 보면 립이 위아래 립이 지금 스캔이 됐고요. 이렇게 별표 표시하듯이 아쿠스틱 섀도우가 나타나는데 이 립 바로 밑에 0.5cm 아래쯤에 플루랄 라인이 보이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리히텐슈타인은 뱃 사인이라고 그랬는데 박쥐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양새. 그러니까 날개는 립에 해당되고 몸통 부분이 이제 플루랄 라인인데 이 뱃 사인을 이용해서 플루랄 라인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플루랄 라인을 확인했으면 그 위에 체스트 월과 서플루랄 스페이스를 나누고 이거에 대한 각각 파인딩을 우리가 이제 인터프리테이션 하면 됩니다. 체스트 월에서 생길 수 있는 파인딩은 서브큐 엠피세마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에어가 보이고 플루랄 라인이 안 보이는 사인이 나타날 테고 플루랄 라인 오브라이티는 이렇게 롱 슬라이딩이 있냐 없냐 봐야 되고 롱 포인트 있냐 없냐 롱 펄스 있냐 없냐 플루랄 라인 오브라이티가 있냐 없냐 요거를 이제 해석하면 되고요. 서플루랄 스페이스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A 라인이냐 B 라인이냐 콘솔리데이션이냐 이퓨전이냐 이렇게 해서 전체 그림을 보고 모든 체스트 월을 이제 스캔하면서 상상을 하는 건데 포커스드 롱 울트라사운드 바쁜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포인트 6개 포인트 10개 포인트 뭐 14개 포인트 저들마다 하는 방법이 다른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아까 소개드렸던 블루 프로토콜이죠. 6개 포인트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인터코스탈 스페이스를 다 보겠다. 이게 이제 컴프레시블 롱 울트라사운드인데 대개는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안테리어하고 포스트 엑셀 라인을 이용해서 안테리어, 레타랄, 포스테리어로 크게 나누고 어퍼와 로어를 나눠서 각 한쪽 헤미토락스마다 6개의 구역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12개죠. 특히 ICU 세팅에서 모니터링, 환자의 디지즈, 롱 프로블럼을 치료 효과를 보고 모니터링 하는 경우에서는 이거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6개 구역을 나누고 모든 인터코스탈 스페이스를 다 확인한다. 이렇게 됩니다. 소호곤란의 원인은 사실 많은데 이거 업투데이트에서 제가 따온 건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이 중에서 초음파로 도움이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중요한 거는 롱 문제만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심장 문제하고 다른 미셀레니어스 중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초음파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초음파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호흡곤란에서. 아까 블루 프로토콜 말씀드렸는데 블루 프로토콜은 롱 초음파가 메인이고 그 다음에 딥베인을 가끔가다 보는 방향인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제 임상적인 이 상황 하에 멀티오감 POC 울트라사운드 해야 된다. 순서는 아직 밸리데이션 된 바는 없지만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렁을 보고 그 다음에 IVC나 옆에 있는 에올타를 보고 그 다음에 하트를 보고 필요하면 앱도멘이나 베인을 본다. 이 순서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렁부터 우리가 보는데 렁을 파인딩을 이제 이렇게 크게 나누는 게 저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디퓨즈 인터스텔 패턴이냐 아니냐 일단 크게 나누고 이렇게 나눈 이유는 디퓨즈 인터스텔 패턴은 웻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심장 초음파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디퓨즈 인터스텔 패턴 말고 그 이외에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노멀렁 패턴이냐 아니면 또 그 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퓨즈와 노멀을 뺀 나머지. 그럼 디퓨즈와 노멀을 뺀 나머지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뉴모토락스, 포칼 인터스텔 패턴, 알베올러 콘솔리데이션, 플루랄 이퓨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노멀렁 패턴도 심장 초음파가 필요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는 롱 초음파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요것들을 패턴으로 나눈다면 이건 A, 노멀렁은 그 다음에 디퓨즈는 B 라인이 양쪽에 있는 거니까 B 패턴 그리고 뉴모토락스는 A 프라임
포칼 한쪽만 인터스텔 패턴이면 AB 패턴, 그 다음에 알베올라 콘서트의 C, 이퓨전 E. 이건 이제 하나씩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초음파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호흡곤란에서 심장 초음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디퓨전, 안 디퓨전 나누고, 그 다음에 심장의 기능 보고 밸브 페일리어 있는지, LV 시스템 페일리어가 있는지 봐서 각각에 대한 원인들을 아래에서 이렇게 추구하면 됩니다. 요런 알고리즘으로 따라가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디퓨즈 인터스텔 패턴에서 호흡곤란인 경우에 이런 게 나타나면 뭘까? 디퓨즈 인터스텔 패턴은요, B라인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벌티컬 아티팩트가 보이고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B라인이 3개 이상이 이제 패솔로직 B라인인데, 4~5개면은 인터로블라 septum이 두꺼워진 거고, CT에서 GGO 패턴 나타나는 거는 5개보다 많을 때 그렇게 나타난다고 얘기하고요. 디퓨즈 인터스텔 패턴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나타난다. 풀모리 이디마 어떠한 원인이든, 그 다음에 디퓨전 파렌키말 렁 디지즈, 그러니까 풀모리 파이브로시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터스텔 뉴모니아나 뉴모나이티스, 코비드 19 뉴모니아가 이제 여기 세 번째 해당되는 거죠. 디퓨즈 인터스텔 패턴은 포스테리어 렁 파인딩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테로레터럴에 한쪽에 이렇게 4개 구역씩 나눠서 그 한쪽에 2구역 이상 B 패턴이 나타나면, 이러면 이제 디퓨즈 인터스텔 패턴이라고 정의를 했고, 이런 경우에 아래와 같은 병들이 나타나더라라고 볼피첼리가 보고를 했습니다. 에큐트 풀모니 이디마, 인터스텔 뉴모니아, 크로닉 인터스텔 디지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거를 처음에는 리키텐슈타인은 B7, 그 다음에 B3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7이 인터로블라 septum이 두꺼워진 거고, CT 찍어보면 B3, 그러니까 3mm 미만인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B라인이 5개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되고, CT에서는 GGO 패턴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걸 다 B 패턴이라고 그러고, 완전 하얗게 코알레센트한 B라인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특별히 그냥 화이트렁, 초음파 소견을 화이트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76세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왔는데 안테리어 체스트, 어퍼, 로어에 다 이렇게 B라인들이 나타나 있죠. 그러면 디퓨즈 인터스텔 패턴인데, 이런 경우 뭘 하라고 그랬죠? 심장 초음파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심장 초음파 보면 LV 사이즈가 늘어나 있고, 그 다음에 LV 시스톨 펑션이 떨어졌으면서 LA가 커져 있는 소견이 나타납니다. 이거 디퓨즈 DCMP에 해당되고요. 이거는 시스톨릭 하펠리오 때문에 풀모리 이디마가 생긴 것을 나타납니다. 이 재미있는 논문인데, 이 시스테믹 리뷰인데요. 에큐트 하펠리오를 응급실에서 진단할 때, 이 라이크루드 레이시오가 4 이상인 거를 모아봤더니, 그 중에 청진, 그 다음에 엑스레이에서 풀모니 이디마, 그 다음에 EF 떨어진 거 보다 렁 울트라사운드가 7.4로 라이크루드 레이시오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만 보면 렁 울트라사운드에서 B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 라이크루드 7.4라고 그랬잖아요. 없는 경우 네거티브 라이크루드 레이시오는 0.16으로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에코에서 mitral inflow 패턴이나 그 다음에 뭐 LV 디벤전, 이젝션 프랙션 이런 것들도 다 이 네거티브가 적죠. 그래서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롱워터 캐스케이드 하펠리오에서 이거는 카디악 이스케미아 캐스케이드랑 아주 유사해요. 재밌게도. 그러니까 첫 번째 얼리 헤모다이나믹 이벤트로 캐필라리 프레셔가 올라간 것이 먼저 나타나고, 풀모리 이디마에 의한 호흡곤란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죠. 이거는 이스케믹 카스케이드에서 체스트 페인이 가장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와 같은데,
에코에서 월모션이 나타나는 게 그 사이 중간 인터미디에이트 페이지 때 나타나듯이 B라인도 이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헤모다이나믹하게 웨지 프레셔가 올라가는 헤모다이나믹 컨제스천이 일어난 다음에 풀모니 컨제스천을 렁초음파 B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리니컬 컨제스천으로 호흡곤란이 나타난다. 그러면 호흡곤란 나타나기 전에 이미 B라인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환자는 어떤 환자냐면 열나면서 호흡곤란이 있는데 혈압도 낮습니다. 양쪽에 디퓨즈 인터스럴 패턴이었지만 심장 초음파를 보면 시스톨릭 펑션이 괜찮아요. 그리고 LV 사이즈나 RV 사이즈, LA 사이즈 다 괜찮고 밸브 모양도 다 괜찮습니다. 이 환자는 그럼 뭘 의심하냐? 이 환자는 septic shock에 ARDS가 동반돼. ARDS는 풀모니 이디마가 어떻게 생기죠? 퍼메빌리티가 증가하면 생기는 풀모니 이디마잖아요. 그래서 디퓨즈 인터스 패턴이 있으면 심장 기능을 봐서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LV 시스톨 디스펑션에 의한 거고 정상이거나 오히려 올라가 있으면 다이스톨 디스펑션이거나 ESRD이거나 또는 ARDS 난 카디오제닉 풀모니 이디마 그다음에 인터스텔 렁 디지즈 요거는 이제 렁 파이브로시스나 인터스텔 뉴모니아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ARDS하고 카디오제닉 풀모니 이디마가 둘 다 디퓨즈 인터스 패턴 나타나니까 차이가 뭐 있을까 연구한 바가 있는데 플랄라인 오브널티가 있다가 ARDS에 더 흔하고 그 다음에 렁 슬라이딩이 없어지는 경우 그거는 카디오제닉 풀모니 이디마 때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스페어드 에어리어 그러니까 B라인이 있는데 중간에 정상 렁 패턴을 보이는 경우 그 다음에 컨솔리데이션이 안테리어에 있는 경우 이거는 카디오제닉 풀모니 때 안 일어나는 이기 때문에 구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환자가 호흡곤란이고 ABG를 보면은 에큐틀렁 인절에 해당되고 양쪽에 와이틀렁이면서 카디오메갈리가 없죠. 이거는 이제 ARDS 정의에 합당한 환자인데 이 사람 렁 초음파를 보면 어퍼, 안테리어 어퍼 초음파 보면 콘솔리데이션이 보이고요. 이쪽에 스페어드 에어리어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콘솔리데이션이 곳곳에 보입니다. 플랄 라인이 좀 두꺼워 보이기도 하고요. 이거 다 ARDS를 선호하는 소견이고 이거는 이제 레터럴하고 포스테리어를 보여주는데 디퓨즈 인터 패턴은 맞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스페어드 에어리어 있고 콘솔리데이션이 있고 그리고 움직임이 좀 떨어진 모양도 있고 여기는 아예 안 움직이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CT 소견은 이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 환자는 풀모너리 파이브로시스 환자인데 안테리어에 비해서 레터럴이 B라인이 더 많고요. 포스테리어에서는 플루랄 라인 오버널티가 더 심하고 B라인도 더 띡합니다. 이게 이제 특징 소견인데 IVC가 꽤 컸고요. 심장을 보면은 RV가 아주 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진 것뿐만 아니라 RV 월이 두꺼워져 있죠. 이거는 풀모너리 파이브로스를 오랫동안 앓으면서 이분이 코풀모너리까지 이제 동반된 거죠. CT 소견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디퓨즈 인터 패턴에서 카디오제닉 풀모니 이디마, ARDS, 풀모니 파이브로시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 논문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 알고리즘인데 디퓨즈 인터스 패턴 때 IVC를 보고 그 다음에 심장 기능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노멀렁 패턴은 A라인 이렇게 슬라이딩이 있으면서 A라인이 보이는 거고 노멀렁 패턴이라고 노멀렁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파렌키말 디지즈가 아니다. 즉 에어웨이나 풀모너리 바스큘라 디지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노멀렁 패턴이 양쪽으로 보이면 일단 뉴모토락스는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COPD 아스마 같이 에어웨이 디지즈나 그 다음에 풀모너리 엠볼리즘 같이 바스큘라 디지즈일 수 있겠다. 샥인 경우엔 또 이제 그 외 감별할 게 이제 생기는데 이 환자는
호흡곤란, 3일 동안 호흡곤란 왔는데 로컬 클리닉 가서 엑스레이 찍고 카로티드 울트라사운드, 앞드레 울트라사운드를 했대요. 그래서 노말인이 괜찮다라고 들었는데 오늘 호흡곤란이 더 심해지고 싱코프를 동반했답니다. 왔을 때 혈압이랑 이 정도였고요. 세츄레이션이 96% 약간 낮은 거. 근데 롱 초음파를 보니까 이렇게 노멀 롱 패턴이죠. 슬라이딩 있고 A 패턴인데 IVC가 꽤 커 보여요. 인스피레이션 때도 그렇게 많이 콜랩스 되지 않고 이런 경우 하트를 보면 마지막으로 RV가 커져 있고 그 다음에 RV가 커지면서 septum이 파라독시칼하게 모션이 생겨서 D 쉐입의 LV를 보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포챔버 뷰에서 RV가 커져 있고 이게 이제 메커넬 사인인데요. 프리월에 월모션 몰티가 있지만 에이펙스만 스페어링 되는 사인이잖아요. 이게 이제 풀모너리 엠볼리즘이죠. 양쪽으로 풀모 엠볼리즘이 보이는 환자였습니다. 디퓨즈 이트 패턴도 아니고 A 패턴도 노말롱 패턴도 아닌 경우를 차근차근 보시면 네 가지예요. 이퓨전, 콘솔리데이션, 포칼 이터셀 신드롬, 그 다음에 A 프라임 뉴모토락스인데 뉴모토락스 이외에는 어떤 병인지 특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콘솔리데이션도 마찬가지고 인터셀 패턴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디퓨즈 인터 패턴도 마찬가지였죠. 한 병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임상적 판단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포칼 인터셀 패턴에서 A는 노멀롱 패턴이지만 B는 뭐냐면 콘솔리데이션까지는 아니지만 덴시티가 높아졌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다. 양쪽에 이렇게 한쪽은 A라인, 한쪽은 B라인으로 보이는 뉴모니아가 이렇게 보이고요. 첫 번째로 이제 A 프라임을 보면 A 프라임, AP 패턴 말고 A 프라임이에요. 슬라이딩이 없는 A 라인, 뉴모토락스죠. 뉴모토락스는 롱초음파 성적이 아주 훌륭합니다. 특이도는 엑스레이와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지만 민감도를 비교해 보시면 민감도가 아주 높아요. 이 뉴모토락스와 노말롱은 둘 다 체스트홀을 지나면 에어를 만난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에어냐 완전 에어냐의 차이일 뿐 다 A라인을 만들고요. 그렇지만 슬라이딩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M모드를 띄우면 이렇게 뉴모토락스는 스트레토스피어 사인 또는 그리고 노말롱은 시쇼 사인이 나타나고요. 스트레토스피어 사인이 어려우니까 바코드 사인을 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이거든 저거든 뉴모토락스는 일단 비세라 플루라가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슬라이딩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B라인도 비세라 플루라에서 일어나니까 B라인도 안 보일 테고 롱펄스 이런 거 다 비세라 플루라가 보이는 사인은 다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롱포인트라고 슬라이딩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경계 부위인데 이 그림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 뉴모토락스는 위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렁이 쪼그라들었지만 어딘가는 이렇게 붙어있는 곳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찾는 게 롱포인트인데 앞쪽은 이렇게 슬라이딩이 없지만 어딘가 가다 보면 이렇게 슬라이딩이 있다가 없어지는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부위를 찾아내고 이걸 롱포인트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스페시피티가 100%이기 때문에 보이면 무조건 진단이 되는 겁니다.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이렇게 립 스페이스를 따라서 이렇게 쭉 미끌어가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이게 좀 더 많은 부위를 커버하고 갈비뼈를 지나서 덜거덕덜거덕 가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한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잡은 모양인데 여기가 이제 슬라이딩이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는 없고 이게 롱 포인트에 해당되는 거죠. 확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롱 포인트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렁이 콜랩스가 완전히 된 경우인데 텐션 유머스로 갈 확률이 높은 거죠. 왼쪽 렁은 이렇게 슬라이딩이 안 보였고 오른쪽 렁은 슬라이딩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롱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가? 혈압이 낮은 경우에는 이게 텐션이니까 롱 포인트 찾아봤자 안 보이거든요. 아무리 뒤로 들어가도 이런 경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빨리 니들 토라코토미나를 해야 되는데 확신도를 높이려면 서브코스탈에서 심장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사실 여기서
여기서 심장 보려고 했지만 에어밖에 안 보이거든요. 왜냐? 에어가 이미 차 있으니까. 그리고 이 에어가 심장을 이쪽으로 누릅니다. 그래서 방향을 오른쪽 숄더를 향해서만 봐야지만 심장이 보인다. 이거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밀리니까 심장이 오른쪽으로 이제 밀리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고, 하나 더 한다면 IVC가 다일레이션된 플랫소라처럼 보이는 게 있다면 텐션 유머스를 확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치를 취하면 됩니다. 이 환자는 폴다운 환자인데 엑스레이에서 안 보여요. 이거 AP 엑스레이인데 특히 AP에서는 뉴모소라스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롱슬라이딩이 없는데 쭉 따라가 보니까 이렇게 롱슬라이딩이 롱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 뉴모소라스 확실합니다. 어떻게 그럴까? 이렇게 어컬트 뉴모소라스라고 그러는데 CT에서만 보이고 체스트 AP에서 안 보이는 뉴모소라스, 이런 환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퓨전은 이렇게 코드 사인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개의 립이 섀도우가 레터럴을 맞고, 그 다음에 두 개의 플루라 사이에 이 퓨전이 있어서 이게 꼭 샵처럼 보이고 사각형으로 보이기 때문에 코드 사인이고요. 이 엠무드를 띄우면 이렇게 플루라가 비세라 플루라가 파이탈 플루라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기 때문에 엠무드 띄우면 이렇게 이 사인 웨이브처럼 보입니다. 이걸 사이너소이드 사인이라고 그러고요. 스파인 사인도 참 유용한 사인입니다. 이게 레터럴에서 보면 이게 다이프램이고 이게 이제 스파인인데요. 스파인 위에 이퓨전이 있습니다. 워낙에 이퓨전이 없다면 요 스파인 여기까지 보이지 않아요. 이게 이제 정상인데 요게 미러 이미지이고 그래서 항상 헷갈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퓨전인지 아닌지. 근데 미러 이미지인 건 아티팩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파인을 지우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왔다가 지우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퓨전 아니란 얘기예요. 이 환자는 플루라이틱 체스트 페인으로 온 사람인데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 이퓨전이 확실히 있죠. 이렇게. 그리고 콘솔리데이션도 보이고요. 이렇게 하나적거리는 피브린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피브린 있다면 엠파이엠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CT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보였고요. 초음파 유용성을 쓴 논문인데요. 이렇게 엑스에서 하얗게 보이는 거를 CT 찍으면 이렇게 로클레이션 된 이퓨전이 확인되지만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셉테이션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엠파이엠하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컨솔리데이션 C 패턴은 이렇게 리버처럼 보이기도 하고 티슈 라이크 패턴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로바 뉴모니아, 요거는 스몰 뉴모니아죠. 둘 다 C 패턴이고요. 그래서 경계가 이 레귤라 하면은 뭐 로바 뉴모니아, 이레귤라 하면 슈레드 사인이라고 하면서 좀 작은 뉴모니아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슈레드 사인이에요. 이게 정상롱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정상롱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슈레드 사인, 뭐 찢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는 에어브론코그램인데 에어브론코그램은 콘솔리데이션 안에 브론쿠스에 들어있는 에어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에어가 움직이는 게 보이면 다이나믹, 안 움직이면 스태틱이라고 그러는데 에어브론코그램이 보이죠? 이거는 콘솔리데이션, 그냥 뉴모니아일 가능성이 높고요. 요거는 아텔렉타시스는 무기폐잖아요. 에어가 없는 게 맞습니다. 자, 이 환자를 한번 볼게요. 93세 남자인데 런캔서 진단 받고 치료 포기하고 집에 있다가 호흡곤란, 열나고 이렇게 해서 왔던 환자입니다. 오른쪽 어펄록에 오페시피케이션이 있고 왼쪽 로어에도 하얀 부위가 있죠. 어느 게 뉴모니아고 어느 게 캔서일까? 초음파를 대보면 오른쪽 어퍼는 롱슬라이딩이 안 보이면서 에어 브론코그램이 없죠. 왼쪽은 슬라이딩이 있으면서 거기 군데군데 에어 브론코그램이 보입니다. 그러면 뭐가 뉴모니아일까요? 왼쪽 아래가 뉴모니아가 됩니다. CT 소견이고요. 이 환자는 뉴모니아, 라이트 어퍼 뉴모니아 환자인데 이 콘솔리데이션 헤파티제이션을 보여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움직이는 에어가 보입니다. 이게 이제 C 패턴은 맞고 이렇게 움직이는 에어, 요거가 다이나믹 에어 브론코그램이죠. 뉴모니아를 시사하는 소견이죠.
이 환자는 트랜스포온 환자인데 레프트 어펄롭 아텔렉타시스가 보입니다. 듣기로는 라이트 로얼롭 뉴모니아라고 들었는데 하얀 거는 왼쪽 위가 더 하얗죠. 왜 그럴까? 인투베이션 튜브를 너무 깊게 넣었어요. 라이트 브론키얼 인투베이션 한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가 왔는데 여기를 초음파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보입니다. 롱 슬라이딩이 있을 리가 없죠. 라이트 브론키얼 인투베이션 됐으니까. 그러면 근데 이 슬라이딩은 없죠. 뭔가 꾸물꾸물 되죠. 여기에 이제 하트 움직임이 이 전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롱 펄스가 보이고 아텔렉타시스이고 이렇게 브라이트한 거는 스태틱 에어 브론코그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 환자는 아주 재밌는 환자인데 20살인데 열도 없고 가래도 없어요. 근데 숨 쉴 때마다 오른쪽 체스트가 너무 아프대요. 엑스레이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프다는 부위를 좀 갖다 댔더니 이건 정상이었고 아프다는 부위 갖다 댔더니 뭐가 보여요. 요거를 트랜스버스로 봤더니 이렇게 콘솔리데이션과 주변에 B라인을 동반한 소변이 보입니다. 뭔가 있다라는 얘기죠. 뉴모니아는 아닌 것 같아요. 임상적으로 CT를 찍어볼 수밖에 없는데 CT 찍어봤더니 라이트 풀모너리 아터리 엠볼리즘이 보이고 요거는 아마도 인팍션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팍션 때문에 플로레틱 체스트 페인이 생겼을 것이다. 렁 콘솔리데이션도 콘솔리데이션이라는 거를 아는 거지 그게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이 많다. 스페시파이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CT를 찍어야 될 상황이면 찍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롱 울트라사운드, 우리가 멀티오간 POC 울트라사운드를 하자는 게 제 주장인데 롱 울트라사운드부터 시작할 때 패턴을 이와 같이 디퓨즈, 노멀, 그 외로 나누고 각각에서 디퓨즈는 반드시, 노멀도 가능한 한, 그리고 오브노멀은 꼭 안 해도 될 만한 상황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어디셔널하게 베인 초음파, 그 다음에 카디악 초음파를 같이 하고 이렇게 멀티오간 POC 울트라사운드는 피지컬 exam 후에 가설을 세우고 바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